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소재가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세 가지 부품인데 이게 일본이 전 세계 90% 내지 70%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 제품을 썼을 때 경쟁력이 사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에칭가스에 대한 그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자동차라고 했을 때 타이어 하나만 빠져도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가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삼성전자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더 나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총수가 이제 직접 돼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일본 상황을 한번 보면 손석구 변호사님, 아베 총리가요. 북한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 수출 관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입니까? 네, 그동안 아베 총리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신뢰 훼손이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 훼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짐작을 했는데 여러 각도에서 했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강제징용 노동자의 그 일본 기업 대상으로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 또 그 판결의 집행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뭔가 힘을 써주지 않은 것, 이게 신뢰훼손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어요. 또는 두 번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그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신뢰훼손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신뢰훼손의 어떤 그 사유로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일본의 주장입니다. 특히 북한의 어떤 그 무기 관련된 무기 제작의 어떤 그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간 거 아니냐. 이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를 훼손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베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그 소재가 북한으로 건너가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강제징용 문제 역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용 관련된 그런 손해배상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의 주장입니다. 단순히. 그런 상황에서 이 무역 관련된 그런 소재 관리도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주장의 어떤 논리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리한 추정이죠. 네. 하지만 이 발언을 한 곳이 한 때가 언제냐면 참여연 선거 관련해서 당대표들의 TV 토론회였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당대표 토론 관련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정당의 선거 승리 또 선거에서의 유리함 득표 전략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북한에서도 논평을 내놨는데 표현 자체가 정치 난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방송에서 옮겨도 되나 지금 그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옛날부터 이 국제관계에 대한 발언을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세계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약간 좀 불량 국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정도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 지도자랑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는 국제사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도 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예의라는 걸 좀 갖추고 정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일본을 이렇게 강하게 적대적으로 때려주면 그게 일본 우익이 원하는 바죠. 일본 우익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인데 헌법을 고치고 군대를 다시 육성을 해서 일본을 전쟁 가는 국가로 만든다. 이게 일단 목표인데 일본을 재무장하기 위해 항상 이용하는 게 북한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안보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요번에도 그래서 아마 갑자기 북한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한통속이 돼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일본의 좀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북한의 언동이 항상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무역보복을 하는 것이 이 지구상의 자유무역의 어떤 무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 매체들도 다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게 WTO 같은데 제소가 되면 패소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뒤집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무역상의 문제가 아니다. 예. 안보 문제다. 남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설득, 대외적인 명분 이런 걸 겸사겸사 노리면서 아마 지금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인데 황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이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양국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안과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오늘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언론에 나와서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외교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이 시간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1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하면서 자칫 기업들 입막음하고 기업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는 건데 비판보다는 대안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국익 차원에서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황교안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지금 인터뷰 들어보세요. 나머지 황교안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 일본 비판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서 그걸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고 개헌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참의원 선거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고 저런 극우 세력을 모으기 위한 아베 총리의 그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의 언론들이나 일본 경제가 얼마나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일본도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한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을 안 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면서 우리 정부만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더라도 일본의 저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징용 재판을 사법부가 한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복을 하겠다고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는 저런 일본의 못된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저런 태도가 과연 우리나라 국회에 국회의원이 맞는 건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일하는 국회의원들인지 예.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비판하면서도 그러니까 예정 어린 비판하면서 도와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비판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정부에 예. 대해서만 비판의 날을 세우는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그 자유한국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참 오랜만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정 변호사님 글쎄요. 네네. 안산에 소녀상이 있나 봐요. 네네. 거기에 일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봤더니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런 행위가 형법에 모욕죄라고 있거든요. 예. 모욕죄는 어떤 거냐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이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녀상이 사람은 아니니까 소녀상에 침을 뱉든 어떤 행위를 하든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사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12년 6월 달에 스즈키 노부유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놨어요. 어떤 말뚝을 박아놨냐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이런 네. 말뚝을 딱 박아놨는데 2013년 2월 달에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 사실을 명예훼손 행위라고 봐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스즈키라고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재판부에서 이 일본 사람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갖다가 해라. 검찰의 명령을 갖다가 했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검찰이 일본에다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감감무소식이라 그래서 그냥 그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런 행위가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라고 하면은 예, 예. 아니다라고 했을 텐데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당 재판부에서 이런 행위까지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 모욕죄로 이 해당 남성을 기소를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그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기소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네네. 재판까지.